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이게 참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예전에 그 페퍼로봇 기억나시죠? 음, 일본이 그걸로 세상을 놀라게 했는데 어쩌다 로봇 강국을 꿈던 한국이 지금은 로봇 수입국 신세가 되었을까? 이 질문에서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국의 스팀 교육 현황 자료도 보고요. 또 미국과 중국의 기술 경쟁, 이거 정말 숨가쁘죠? 관련 보고서랑 주요 나라들의 지능 로봇 정책까지 쭉 훑어보면서 그 배경을 좀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자료들 보면요, 단순히 기술 경쟁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더 큰 그림, 특히 미래 인재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아주 중요하게 보입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 이런 현상들 배경도 짚어보고 로봇이랑 AI 분야 미래 흐름, 이게 또 청취자 당신의 미래, 특히 직업 선택과 어떻게 연결될지 같이 고민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우선 좀 놀라운 데이터부터 보시죠. 한국이 그 산업 현장에서 로봇을 얼마나 쓰는지 이 로봇 밀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래요. 네, 활용률은 정말 높죠. 근데 정작 그 로봇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나 소프트웨어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활용은 진짜 잘하는데 왜 만드는 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걸까요? 그게 바로 이제 더 큰 지정학적 구도랑 맞물려 돌아가는데요. 말씀하신 미국과 중국의 아주 치열한 기술 패권 다툼, 이게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움직임이 뭐랄까 정말 무섭습니다. 이미 전 세계 제조업 생산의 35%를 중국이 하고 있고요. 35%나요? 네, 그리고 작년 2023년에는 전 세계 산업용 로봇의 절반을 중국 내에 설치했어요. 절반이요? 와우, 전 세계의 절반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만드는 걸 넘어서 이제는 자기들이 최대 소비 시장이자 뭐랄까 거대한 시험장이 된 셈이죠. 그 규모가 정말 상상 이상이네요. 네, 게다가 배터리 쪽을 보면요. 그 핵심 광물 정제, 예를 들어 리튬은 65%, 코발트 77%, 흑연은 91%를 중국이 정제하고요. 생산 능력 자체도 작년 기준으로 보면 중국이 1705기가와트시인데 미국은 93기가와트시 정도예요. 이건 뭐 공급망 전체를 거의 장악했다고 봐야죠. 압도적이네요, 정말. 그렇죠. 이런 막대한 산업 기반이랑 정부 투자를 바탕으로 2027년까지는 사람처럼 생긴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야, 중국이 그렇게 하드웨어랑 생산 능력에서 치고 나간다면 미국은 그럼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미국은 여전히 그 AI 기초 연구라던가 아니면 양자 컴퓨팅, 생명공학 같은 아주 첨단 과학 분야에서는 강점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아주 큰 민간 기업들의 혁신, 그리고 투자가 핵심 동력인데요. 작년 AI 민간 투자액만 봐도 미국이 672억 달러인데 중국은 134억 달러 정도였거든요. 와, 5배 가까이 차이가 나네요. 네, 거의 그렇죠. 그리고 반도체 자립을 위해서 소위 칩스법이라고 하죠. 자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에 투자 지원하는 법인데 이걸 통해서 생산 능력을 키우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2032년까지 첨단 로직 칩 생산의 28%를 목표로 하고 있죠. 투자 규모는 미국이 훨씬 큰데 그렇다고 모든 분야에서 다 앞서고 있는 건 아닌가 봐요. 맞습니다. 특히 AI 분야처럼 미국이랑 중국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는 뭐랄까 경합 영역도 많아요. 미국이 연구나 자금력을 앞서는 게 맞는데 중국은 LLM, 그러니까 거대 언어 모델 개발자 수가 많고 관련 특허 출원도 많고 또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하는 속도가 정말 무섭게 따라붙고 있습니다. 아, 적용 속도. 그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요즘 뭐 틱톡이나 테무 같은 중국 앱들 세계적으로 성공하는 거 보면 이제 놀랍지도 않잖아요. 네, 그렇죠. 심지어 화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 안드로이드나 애플 iOS 없이 완전히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모바일 운영체제 하모니 OS 넥스트라는 걸 개발 중이에요. 독자적인 기술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거죠. 정말 치열하네요. 자, 그럼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는 동안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이 한국의 교육 현장은 어떤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이게 2018년 조사이긴 하지만 그때 벌써 청소년들 가장 큰 고민이 공부가 아니라 직업이었다는 결과가 있었어요. 30.2%나 됐죠? 네, 맞아요. 미래에 대한 고민이 빨라진 거죠. 그렇죠. 로봇이나 AI가 중요해질 거라는 건 이제 다들 알 텐데, 그럼 우리 학교는 준비가 잘 되어 있을까요? 현실은 좀 뭐랄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교과서에는 로봇 이야기가 나와도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관련 장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거의 절반, 46.2%고요. 아, 장비가. 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도 로봇 활용 교육에 좀 익숙하지 않으시다, 26.9%.
또 관련 연수 기회도 부족하다 23%는 목소리가 높아요. 그렇군요. 결국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로봇 핵심 기술의 해외 의존도 문제랑 교육 현장의 어려움이 딱 맞닿아 있는 셈이에요. 기초 체력이 좀 부족하니까 활용 교육도 쉽지 않은 거죠. 그럼에도 좀 희망적인 부분은 없을까요? 우리가 좀 잘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다행히 있습니다.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이걸 융합하는 스팀 교육 같은 새로운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학생들 반응이 아주 좋아요. 참여 학생들 만족도나 또 참여하고 싶다는 비율이 93%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왔거든요. 93%면 대단하네요. 네, 그렇죠. 뭔가 새로운 방식에 대한 갈증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이라고 일종의 로봇 산업 육성 청사진인데요. 이걸 통해서 2030년까지 세계 3대 로봇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3대 로봇 강국? 목표는 원대하네요. 네, 다만 이게 국방 AI 분야에서도 지적된 부분인데 이런 좋은 정책들을 실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착실행하고 또 여러 부처 정책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는 조금 더 강화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까요. 이 로봇과 AI를 둘러싼 경쟁이라는 게 단순히 기술력 싸움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제조 역량, 또 공급망 확보, 그리고 결국에는 미래를 이끌어갈 사람, 즉 인재를 어떻게 키우느냐의 문제랑 다 연결되어 있군요. 정확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정말 치열하게 경쟁하는 가운데 한국은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거죠. 변화의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우리 교육 시스템이 과연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얼마나 잘 그리고 빨리 길러낼 수 있느냐, 이게 정말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당신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거대한 기술 변화의 물결 속에서 당신의 경쟁력을 높이고 또 미래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무엇을 배우고 익혀야 할까요? AI와 로봇이 만들어갈 새로운 경제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요구될 역량은 과연 무엇일지 잠시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